분기별결을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채권 출신 국내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고요. 2020년 실적이 이제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1991년 6월에 신용조사업 및 채권 출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사외 41개 지사를 전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윤의국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48.8%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대부업을 하고 있는 행복드림 금융대부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홍보 용역 대행을 하고 있는 인터랙션 코리아가 있습니다. 인터랙션 코리아는 매출과 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행복드림 금융대부가 2019년 6월에 설립이 되어서 2020년부터 본격적인 대출 채권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회사의 제품과 점유율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부문별 제품과 서비스를 보면 고려신용정보가 하고 있는 신용조사업, 채권 출심업, 민영 대행업 등이 있고요. 그리고 행복드림 금융대부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와 여신금융을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인터랙션 코리아의 기업 홍보 용역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채권 출심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89.2%로 2020년 같은 경우 1189억의 매출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신용조사업, 그리고 민원대행업, 그리고 대부업, 그리고 기업 홍보 용역 대행 서비스가 있고요. 자, 보시면 채권 출심업이 2018년, 19년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뭐 매출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행복드림 금융대부와 2020년 들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출심 비중이 가장 큰데요. 그럼 채권 출심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고려신용정보 2018년 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16.2%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2020년에 채권 출심 회사의 개수가 23개인데, 그러면 하위 회사들의 몇 개 회사의 점유율 정도를 더 증가를 시켰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 출심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3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서 진입의 장벽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채권 출심 회사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경기 하강기에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회수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경기 상승기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향상되어서 회수율이 높아지는 또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고려신용정보의 채권 출심에 매출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작년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서 그리고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출심의 또 회수율이 높아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회사가 말하는 리스크는 결국은 정부가 채무자에 대한 좀 관대한 법 개정이나 정책을 쓰는 경우 이것이 회사에서 말하는 유일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회사의 성장률을 또 살펴보면 2, 3년 전부터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쪽에서 신용대출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지나면 부실화되어서 또 고려신용정보 같은 채권 출심업체로 채권이 넘어와서 이것을 또 실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상승을 하고 대출 채권의 금액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걸어왔던 12년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분입니다. 자, 매출액을 보시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좀 정체를 하다가 2018년경부터 17년경부터 다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은 보시면 조금씩 정체를 하다가 2014년부터 증가를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익성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020년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35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4억으로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작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성감률을 살펴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16년 이후로는 매출이 꾸준히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10%에서 25%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셨고, 이 YOY의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면 더욱더 뚜렷이 알 수가 있어서 꾸준히 한 50%에서 20% 사이에 영업이익 증가를 전년 동기 대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업종 자체가
매주 총이익이라든지 판관비율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뺀 것에서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 그리고 ROE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7%에서 9% 정도 형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작년 4분기가 가장 또 높게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비슷하게 작년 4분기가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회사의 업종상 그렇게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ROE를 살펴보시면 2014년부터 15년까지 한 단계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다 회사가 집행을 하고 통신채권, 금융채권, 그리고 상사채권, 그러니까 회사들 간의 채권에서의 그런 것들을 고려신용정보 같은 회사가 받아서 채권 출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발생을 시켜서 이것이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ROE가 상승을 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020년 4분기, 2020년 4년 동안의 합산을 보시면 41%까지 증가를 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본이 1년에 40% 증가를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증가입니다. 그리고 ROA도 전체적으로 부채까지 합친 ROA도 15% 이상을 현재 나타내고 있어서 ROA가 15%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회사의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OE를 듀폼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ROE에 어떤 것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좌측이 이제 ROE와 매출액 순이익률인데 결국은 이제 순이익률에 따라서 회사의 ROE가 등락을 거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총자산 회전율이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 350%에서 지금은 230%까지 떨어져 있지만 아주 높은 총자산 회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계속 높게 형성이 되어서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ROE가 크게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인 행복드림 금융대부를 2019년에 설립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대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면 자본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자본이 주춤주춤 하다가 그래도 꾸준히 상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본이 그동안 높은 ROE를 나타냈지만 크게 성장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주주 환원으로 많은 배당을 했습니다. 60%, 70% 정도의 배당 성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본이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배당을 꾸준히 증가시켰지만 회사가 나타낸 순이익에 비해서는 배당 성향이 약간 줄어들어서 오히려 자본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부채가 많이 증가를 한 것은 행복드림 금융대부의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친 자산도 많이 증가를 하고 시가총액도 많이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이 폭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큰 폭은 아니고 오히려 주가 조금씩 아주 소문 없이 잘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PBR, PER, PFCR,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시가총액의 수준입니다. 자, PBR을 살펴보시면 한때 1 정도에서 계속 형성을 하다가 회사가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PBR이 주가 반영되면서 높아졌다가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제법 올랐지만 현재 3.3 정도로 아주 양호한 정도의 PB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ROE가 40%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한 PBR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PER은 9.4로 주가가 올랐지만 오히려 실적이 더 많이 올라서 PER은 오히려 떨어진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PFCR은 한 9 정도에서 형성이 되다가 최근에 행복드림 금융대부가 실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출 채권이 나가는 것이 프리캐시플로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이 나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수준이지만 별도 재무제표로 보면 고려신용정보의 PFCR은 한 9.9 정도로 나타내고 있어 현재 주가 수준이 그리고 회사의 수익성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 자산 회전율수인데요. 자, 보시면 회사가 매출이 아무리 증가를 해도 매출 채권을 나중에 잘 회수를 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고려신용정보는 이제 업종상 재고 자산은 없는 회사이고 그리고 매출 채권을 보시면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지만 매출 채권 회전율수는 한 20일 정도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분기별로 나타낸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잘 도는가를 보시면 아주 가끔 마이너스가 나타날 때가 있지만 대부분 플러스를 나타내서 잘 영업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2020년 들어서 이제 영업현금률이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자회사의 행복드림 금융대부가 본격적으로 대출채권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서 영업현금 흐름표를 보면 대출채권이 발생을 하면 이제 영업현금 흐름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로 고려신용정보만을 보면 아주 양호하게 또 영업현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캐펙스 투자가 업종상 필요 없는 회사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집기시설, 소프트웨어 등의 집행 등이 있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프리캐시 플로우가 아주 좋게 형성이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배당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현금을 크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가 한번 발생을 사채를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재무현금의 플러스를 나타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영업현금을 보시면 진동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게 나타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들어서는 영업현금 흐름이 좀 주춤한 것이지만, 이게 주춤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대출채권이 발생하면서 나타냈고,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상으로 프리캐시 플로우는 2020년 98억으로 현재 시가총액 972억에 비하면 PFCR은 9.9 정도 형성이 되어서 양호한 모습, 수익성에 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회사 꾸준히 이익이 성장, 영업이익도 100억 꾸준히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고, 회사의 전체적인 모습 아주 좋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 배당금을 보면 주당 배당금을 보면 2013년 50원에서 2020년 270원으로 해마다 증가를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배당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 실적상의 추이를 보면 한 300원 이상은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한때 65%, 70% 넘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래서 시가 배당률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 전체적인 최근의 시중의 금리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행복드림 금융대부의 또 대출채권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대출채권을 통해서 나중에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회사가 수임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대출이 많아지면서 대출액 전체가 커지면 그것이 몇 년 뒤에 부실화되어서 고려신용정보 같은 회사가 이제 추심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수가 되면 회사가 실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결국 대출채권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최근의 추이를 봐도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회사의 수익성이 현재 ROE가 40%가 넘어가는 아주 양호한 수준, 그리고 배당 성장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나무랄 것이 없는 회사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이런 부분이 잘 유지가 되는지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높은 ROE를 나타내는 이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아주 좋은 투자의 성과를 돌려줄 수 있는 회사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